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88쪽 14번부터 합니다. 14번.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에서는 1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는 공직 취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은행 대출 등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투표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투표를 한 사람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제성은 없지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1번 기역은 징역형은 신체적 자유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맞죠? 투표 안 했다고 징역살인 시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공직 취임 제한입니다. 공무 단임권 침해하는 거죠. 이것도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맞고. 3번 디귿. 디귿은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기보다는 참정권의 평등한 보장과 관련이 된다. 참정권의 평등한 보장과 관련이 되네. 디귿은 특혜라기보다 참정권의 평등한 보장? 참정권은 원래 기회균등으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하나 더 보자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4번을 가지고 정답을 확인해 보자고요. 디귿보다 니을이 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기본권 보장에 더 주긴 아니죠. 이건 확실히 틀렸네요. 그래서 선거인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참정권의 평등한 보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니까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교통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3번 받고 4번이 틀린 것으로 4번이 정답입니다. 15번 가나에 관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가반은 헌법 10조로 너무나 유명한 법조문이죠. 다 알 것이고 37조 2항도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헌법 조항은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 봤을 테니까 바로 문제로 갈게요.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가는 현실적인 실정법 원리가 아니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자연법 사상 또는 첨부 인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나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면 이게 실정법 사상이에요. 나번이 실정법 사상입니다. 나번의 둘째 줄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게 실정법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는요. 첨부인권 사상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정법 사상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일단 1번은 틀렸죠? 가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는 나의 공공복리를 위해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경제민주화의 규정이죠.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2번은 맞아요. 3번은 왜 틀렸어요? 가나는 기본권이 열거적 권리임을 강조한다. 여러분 열거적 권리 하면 세 가지밖에 없었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열거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가의 경우에는 이건 뭐예요?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지구권. 이건 뭐예요? 초국가적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열거적이 아니라 포괄적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가나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 알 권리는 우리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헌법에 없더라도 인정되는 거니까 알 권리는 열거적 권리예요? 포괄적 권리예요? 포괄적 권리죠. 포괄적 권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기구와 통치자격에 관한 영역에 관한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출제가 된다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16번. 입법 과정이죠? 법률안입니다. 법률안이니까 국회의원 10명 이상, 그 다음에 정부가 발의할 수 있죠? 10인 이상의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문장이나 작구를 심사하죠. 그래서 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죠? 대통령에게 이송되죠. 그럼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해야 됩니다. 그럼 공포하면 주지기간 20일을 주죠. 주지기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원칙이고, 주지기간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칙이 있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 흐름을 쭉 나왔네요. 발의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이송돼서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0일의 주지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옳은 거 고르래요. 1번. 기역의 법률안 제출 권한은 정부는 행사할 수 없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원대각제 요소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설치하였다. 니은 상임위원회 제도 맞죠? 이 상임위원회 제도가 담당하고 있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직능대표제적인 역할,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3, 4번은 틀렸겠네요.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디귿. 디귿이 뭐냐면 국회의장이네요.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습니다. 땡! 일정한 경우에는 직권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이 대통령. 대통령은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하거나 공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리을번이 본회의. 법률안 의결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땡. 본회의 의결은요,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걸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해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수 있죠. 그때 재의결할 때는 이제 특별 의결 정족수가 적용이 돼요.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됩니다. 재의결된 것은 다시 정부로 이송되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됩니다.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대신 공포할 수도 있는데, 국무총리도 웬만하면 눈치 보느라고 공포 안 해요. 그러면 5일이 지나면 공포한 효력이 발생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재의결된 법률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우리나라의 땡땡 개정안 공고인데 딱 보니까 헌법에 따라 땡땡 의원 등이 발의한 무엇을 공부한,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고했네요. 이거 뭐예요? 헌법 개정안 공고죠? 그래서 옳은 걸 찾으래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아니고요. 이때는 과반입니다. 10인 이상은 일반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을 위해 제적 과반 출석 3분의 2. 이게 헌법은요.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통과가 어려운 거예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거 3개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에. 뭐죠? 대통령 등의 탄핵 소추 의결할 때, 국회의원 제명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헌법 개정안 의결할 때,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일정 기간 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헌법은요, 국회에서 의결되면,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되면 그 다음 바로 국민투표를 붙여야 돼요. 국민투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국회 의결 후 국회의원 선거권자, 그러니까 유권자 과반의 출석과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민투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지금 헌법 개정안 확정할 때 국민투표 해야 돼요. 또 하나가 뭐였더라?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만 국민투표를 실시해요. 이러한 국민투표를 뭐라고 부른다? 레퍼랜덤이라고 불러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눈에 띄더라고요. 18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옳은 것을 고르래요. 법률 제정 및 개정권, 탄핵소추권이니까 이거 국회의 권한이죠. 4번은 국회의 권한이고요. 명령규칙 처분심사권은 법원의 권한이죠. 위헌법률심사 제청권도 법원의 권한입니다. 공무원 임면, 이거 누구의 권한이죠? 대통령. 계엄선포권, 대통령.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대통령. 이 중에 공무원 임명권만 행정부 수반수의 권한이고 나머지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죠. 이것도 공부했던 것이고요. 자, 옳은 거 찾아봅니다. 1번 가와 나는 헌법기관 구성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와 나의 헌법기관 구성권 인정되잖아요. 국회 헌법기관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법원도 헌법기관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정부도 헌법기관으로 구성되는 것이니까 인정됩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나는 가에 비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이 약하다. 법원은 국회에 비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이 약하다. 맞죠?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이지만 법원은 국민과 직접 관계없어요. 재판하는 기관이잖아요.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2번이 맞는 거네요. 3, 4번 다 틀렸죠?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요. 19번도 공부거리로 아주 좋은 문제죠. 가의 절차가 뭐죠? 국민투표가 붙어있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네. 그러면 제안은 누가 하죠? 국회, 제적의원, 제적과반수 발의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고요. 나번은 제출했는데 국회의장한테 제출했네? 그리고 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에 가면 공포하는데 법률은 거부할 수 있네? 이건 일반 법률이죠. 누가 제출합니까? 국회 10명 이상. 그 다음에 대통령이에요? 정부예요? 정부입니다. 정부.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기억에 들어갈 게 뭐예요? 제안하고 공고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겠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로 공포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저지래. 1번 기억에서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헌법 개정이 통과되려면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죠? 오, 맞네요. 맞고요. 2번 니은에서 니은이 뭐냐면 상임위원회는 폐기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을 상정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폐지된 것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폐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2번이 틀렸네요. 3, 4번 당연히 맞는 것이니까 스스로 확인하시고요. 20번 예산의 흐름도 우리 경제편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예산 편성은 누가 해요? 가번 정부가 합니다. 근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흑자 예산을 편성하고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적자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해됐나요? 경기가 과열이 됐어요. 그럼 돈 많이 걷어야 되죠? 국가 입장에서는 흑자.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돈 좀 풀어야죠? 세출을 늘리니까 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부가 편성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30일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해서 의결을 합니다. 이 심의해서 의결된 예산안을 본 예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회계연도가 개시가 됐는데 심의 의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출할 것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지출하면 가예산 제도는 인정하지 않고요. 작년도에 준해서 지출하는 준예산 제도만 인정됩니다.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본 예산하고 추가 예산하고 합친 것을 우리는 추가 경정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집행하고 나서 결산하고 나서 회계검사를 받아야 되죠. 회계검사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두 군데에다가 보고하죠.
대통령이 직속기관이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차기 국회에 보고합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결산심사 누가 해요? 국회가 합니다. 저기 나도 국회 가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나, 심의결하는 나하고 뒤에 있는 나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당해 국회고 저 뒤에 있는 결산심사의 나는 차기 국회고 이거 가지고도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출제됐어요. 다시 결산검사 결과 대통령과 차기 국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 결산심사는 누가 한다? 차기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나하고 뒤에 있는 나하고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던 것이니까. 자, 그럼 옳은 것 찾으라고 했어요. 1번. 가의 수반은, 즉 정부의 수반이니까 대통령이겠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나 국회를 해산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나의 장은 나가 국회죠? 국회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뽑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다는 다가 뭐죠? 결산하고 회계검사니까 감사원이네. 감사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제출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감사원은 이게 대통령의 직속기관인데 독립된 기관이라고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해야 맞겠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다 감사원은 정부의 수반, 즉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맞죠? 오케이. 감사원의 구성은 구성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국무회의의 구성하고 감사원의 구성,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고. 국무회의 구성은 뭐죠? 대통령과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하입니까? 국무총리 와입니까? 국무총리 와입니다.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감사원은요, 감사원장과 하면 큰일 납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몇 명이지? 9명에서 15명 이내의 감사. 이거 헷갈리네, 나도. 9명 맞나? 5명이야. 9명 맞죠? 5명. 5명인가? 네. 확인해 봐야겠다. 5인. 5인이, 맞아. 5인에서 15인인가요? 10. 빨리 찾아봐. 감사원의 구성은 감사원장을 포함한다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감사원장과 하면 큰일 나. 5인에서 11인인가요? 11인. 11인. 내 기억에서 5인 이상 11인 같아.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하면 큰일 나. 여기서는 와야. 헌법 조문대로 하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야. 요즘에는 이 숫자 가지고 장난을 잘 안 쳐요. 이 문장 가지고 장난을 잘 쳐. 조심하세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요. 감사원은요, 감사원장과 하면 큰일 나.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 안에 감사원장이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여기 돼 있다고. 여기에는 대통령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안 돼 있다고. 여기는 대통령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됐죠? 조심하세요.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뭐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헤맨다고. 확실히 알아보고 신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21번으로 갑니다. 표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가상 쟁점에 대한 정당 A, B의 입장을 정리한 거고, A당의 입장과 B당의 입장이 나와 있고, 여기서 옳은 걸 보라고 했네요.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대해서, 재의결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나와 있네요.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1번에 기억은 개헌안 발의네요. 개헌안 발의는 국회 제적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이었죠. 국회 제적 과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어요.
자, 1번은 틀렸고 2번 니은이 뭐냐면 땡땡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우리 국민의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가 봐요. 그러니까 국민투표 실시할 수 있겠죠.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합니까? 땡땡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게 지금 헌법이 아니잖아요. 헌법에 대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지만 이건 헌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법 개정이 아니라고. 따라서 이건 3분의 2가 아니라 일반 의결 정족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니은번 틀렸어요. 땡땡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만 헌법 개정이 아닌 다른 국민투표에 대한 발언은 일반 의결 정족수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적 과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출석 과반, 제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의 경우 디귿이 본회의의 표결입니다. 본회의 표결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여 이송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된다. 아 맞아요 틀려요? 재의결이니까 15일이에요 5일이에요? 5일이라면 맞네요. 그냥 의결이라면 15일 이내고 재의결된 것이니까 이제는 거부권 행사할 수도 없고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장난 어떻게 치냐면요. 5일 이내에 공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 틀린 거죠. 공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포해야 한다니까요. 의무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갖고 장난친다고. 숫자 5 갖고 장난 안 치고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다르잖아 이거. 그러니까 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깜빡 속기 쉽다고. 그 다음에 근데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어요?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 국정감사예요. 국정조사는 그 국정조사의 건수가 생길 때만 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국정감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22번 자, 그림은 우리나라 대통령 및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입니다. 옳은 걸 고르래요. 자, 가나 다라 순서로 나왔으니까 가부터 봅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및 행정부를 통제하는 게 뭐죠? 탄핵 심판이겠죠? 그럼 가에 탄핵 심판이 들어가야 되니까 2번은 일단 지워야겠네. 2번 지우면 1번, 3번, 4번 중에 정답일 것이고 이제 나번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나번은 법원이 대통령과 정부를 통제하는 거죠. 법원이 통제하는 것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이 있겠네.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네. 3번 아니면 4번.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죠?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에서 내부 규제사항이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에서 규제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외적인 통제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행정부의 내부 통제네요. 직업공무원제도, 이거 둘 다 맞아. 직업공무원제도도 내부 통제죠. 왜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죠? 여러분, 우리 헌법에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직업공무원제도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그건 설명이 안 돼 있어, 그 책에. 그게 이제 몰라서 들었는데, 역관주의라는 게 있어요. 역관주의라는 건 뭐냐면, 여기 청주죠. 청주시장이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청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다 같이 물러나야 돼요. 이게 역관주의예요. 그러면 신분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직업공무원제도는 뭐예요? 신분 보장이 되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공복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신분뿐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 직업공무원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을 선출하고 또 이 직업공무원 제도를 통해서 승진하고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 제도도 행정부 내부 통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도 아까 나왔었죠. 마찬가지예요. 행정심판은 뭐죠? 어느 행정기관에서 잘못을 했어요. 행정처분을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봤어. 그러면 이 국민이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결정해 주세요라고 행정기관에다가 이의 신청한다고. 이게 일종의 행정심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부 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답은 가나 다까지 가지고 3번 아니면 4번이니까 라까지 가야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라번은 뭐냐면 국회에 의한 대통령이나 정부의 통제니까 예산 편성 및 심의. 예산 편성은 누가 하죠? 행정부가 하는 것이죠. 근데 심의는 이건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국회의원 통제라고 보기는 애매하잖아요. 예산안 심의는 맞아. 근데 예산안 편성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긴급명령권에 대한 승인. 긴급명령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승인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국회에서 승인만 얻으면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아니다. 보고에서 승인을 얻는 거. 지금 여기서 보고가 생략된 겁니다. 긴급명령은 보고에서 승인을 얻어야 돼요. 승인만 얻으면 되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예비비 지출. 이런 거 신문에 나오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23번 신급제도 4급 3심제도죠. 4급 3심제도. 자, 단심제 대법원은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이 대법원이에요. 단심제 어떤 것들이 있더라? 선거 재판 또 비상계엄하에 군사 재판. 자, 선거 재판은 단심제죠. 그러죠?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해당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재판은 단심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은 단심제예요? 3심제예요? 이건 3심제예요? 부정선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처벌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이에요. 당선 무효 소송이 바로 선거소송이에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이게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당선 무효를 가지고 따지는 소송이 바로 선거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단심으로 끝나요. 그런가 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재판, 선거소송은 2심제입니다. 1심이 고등법원이고 2심이 대법원이에요. 이게 달라요. 다시 선거재판도 1심이 있고 1심제가 있고 2심제가 있어요.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심제에 나와 있네요. 1심 법원이 고등법원이고 2심 법원이 이제 대법원이 되겠죠. 이건 선거재판 중에 광역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이네 가사사건이네 행정소송이네 형사소송이네 이건 모두 3심제죠. 근데 3심제 중에서 좀 조심해야 할 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공부한 사람은 맞고 공부 못한 사람은 이제 헤매는 건데 우리는 법원의 급수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죠. 고등법원 동생이 대법원 동생이 대법원 동생이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동생이 지방법원이죠. 여기 청주에 지방법원이 있죠. 근데 얘 동생의 사촌 동생이 있어요. 지원이 있어요. 충주에 있죠. 또 딴 데도 있겠지만 제천은이 충북이던가요? 제천에도 있나 모르겠다. 하여튼 충주에는 분명히 있어요. 충주에 무슨 검사도 여기 있던데. 자, 그럼 보세요. 충주 지원에서 1심을 했어요. 1심. 충주지방법원에서 단독부에서 1심을 했어요. 그러면 2심은 어디로 가냐면 합의부로 가야 돼요. 근데 합의부로 가는데 충주지방법원 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합의부로 못 가요. 본원 합의부라고 해요. 그래서
청주, 본원, 그러니까 형한테 가서 본원 하부부로 가서 2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30은 최종심인 3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등법원 거쳐한 거죠. 안 거쳐요. 이건 경미한 사건이야. 경미한 사건. 그럼 중대한 사건은 여기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원 합의부에서 한다고. 그럼 여기서 이게 1심으로 한 것은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심과 2심까지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는 전부 사실관계를 따져요. 원고, 피고, 증인, 주장 다 들어줘요. 근데 대법원에서는요. 3심은 대법원에서는 이건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고, 피고 안 불러요. 고등법원까지 이 법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법조문을 제대로 적용했는가? 이거 이상하나? 빠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를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하고요. 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만 채택된 게 하나 있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인데 이거 단독부는 해당이 안 돼요. 합의부만. 합의부에 해당되는 것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거죠. 형사 피의자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3번으로 다시 와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다 맞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1번은 왜 틀렸어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 여기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잖아. 당선 무효 소송이 아니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니까 이거는 형사재판이라고. 그래서 3심제는 없네. 3심제로 가야 됩니다. 기억 1심이 아니에요. 선거법 재판은 디귿으로 가야겠죠? 1심. 디귿부터 가야겠지. 나머지 다 맞아요. 특허소송 몇 심제야? 2심제. 특허법원 1심이고 대법원이 2심입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 다 공부했던 것이니까. 4번만 조심하세요. 1심 법원에서 단독 판사가 심판한 경우 아까 제가 충주 지원을 예로 들었었죠. 충주 지원에서 1심한 것은 반드시 본원 합의부로 가야 돼요. 청주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야 돼요. 24번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관한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국민소원이죠. 국민소원심판이죠. 근데 국민소원심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공부했죠. 위헌법률심사형하고 권리구제형이 있는데 지금 제시된 것은 위헌법률심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재판 중이라고 나와 있죠. 법원 소송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국민소원심판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위헌법률심사형이에요. 자, A 절차가 뭘까요? 당사자가 재판 중에 법원에다가 A 좀 해달라고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위헌법률심사 제청 신청이죠. 그러면 이제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법원이 나에게 하겠죠. 나가 어디야?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에 A, 즉 위헌법률심사 완료 시까지 소송은 멈춰집니다. 위헌법률심사가 결정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 법률은 무효죠. 무효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당사자가 가 법원에다가 A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청을 해주니까 다행인데, 자, 그 제청 신청 옆으로 갈게요. 제청 신청을 하니까 그 옆에 A 제청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행히 이제 제청해가지고 이제 위헌법률 심사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잖아. 기각할 수도 있다고요.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이거 위헌 법률 같으니까 이거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심사 제청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오 당신 생각이 맞아 하고 제청하면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럼 결정되기 전까지 재판은 멈춰 있다고. 그런데 법원에서 말도 안 돼 임마. 이거 위헌법률 아니에요. 하고 기각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이제 헌재는 직접 가야 된다고. 법원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가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권리구제형 국민소원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구제형, 권리구제형이 아니라 이게 기각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아니라 국민소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국민소원 청구. 이게 이제 위헌법률심사형이고 이와 이제 비교할 것으로 뭐가 있죠? 권리구제형 국민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위헌법률심사형 국민소원이라고. 그래서 제청하면 다행인데 제청이 기각되면 헌재에다가 국민소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위헌법률심사형 국민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권리규제형이 있죠. 이것은 재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재판과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다가 국민소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문제로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A 재정 신청이 기각되면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심사형 국민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고르라겠어요. 1번. 정부만이 법원에 A를 재정 신청하는 당사자. 아니죠.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재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당사자가 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가 어디죠? 법원은 대통령 임명한 구인 대통령 임명한 구인으로 헌법재판관 구성돼서 이건 가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겠죠.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나는 법원인데 대법원으로 기본권 침해 구제 기관이다. 나는 대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입니다. 잘못 봤네. 나는 헌법재판소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나에서 그럼 4번이 맞은가 보네. 나가 헌법재판소죠. 위헌 결정된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맞아요.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제 즉시 무효가 되면 법의 안정성이 파괴되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많이 합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은 일정 기간 보통 2년을 줘요. 2년 안에 이 법이 잘못됐으니까 고치세요. 이렇게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걸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데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25번으로 갈게요. 헌법소원에 대한 옳지 않은 것. 자, 이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출제가 많이 되는 건데 첫 번째 값을 보세요. 값은 부인이 의사의 과실로 사산하게 되자 사산한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주체가 된다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산했으니까 문제가 되죠. 살아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해 주니까. 근데 지금 사산일 때에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없거든요. 자, 좀 더 볼게요. 1심과 2심 법원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태아는 살아서 출생할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값은 상고를 제기한 후 재판의 전제가 된 이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대요. 그럼 이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이겠죠. 위헌법률심사형입니다. 왜? 재판 중이니까. 그 다음에 을은 부인이 임신 6개월인 상태에서 담당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사는 의료법 규정이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을은 이 의료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 헌법 소원은 재판과는 무관한 거잖아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것이니까 이건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입니다. 자, 그 옳지 않은 건 3번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돼 있죠?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넘어갈게요. 26번 좋은 문제죠. 이것도 유사한 거 풀어봤을 텐데 그림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옳은 걸 고르래요. 화살표가 견제 방향이고요. A에서 C는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하나인데 힌트. A의 장은 B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된대요. A의 장은 B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B는 국회죠. 그럼 A는 뭐예요? 대법원장이니까 사법부네. 그러면 C는 뭐예요? 정부겠지. 자, 다시 A 사법부, B 입법부, 국회, C 행정부. 자, 그러면 기역이 뭐예요? 사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거죠. 사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건 뭐야?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이라고 해야지. 위헌법률 심사 제청. 그 4번밖에 없네. 정답 4번이에요. 그럼 하나씩 공부합시다. 탄핵소추는 누가 두고?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지. 탄핵소추는 법관도 탄핵소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죠. 그다음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저기 사면권은 뭐예요? 사면권은 사형수를 풀어주는 거잖아. 누가? 대통령이 특권으로. 행정부가 법원을 견제하는 거죠. 행정부가 법원을 견제하는 게 사면권이고. 또 있나? 명령규칙 처분 심사는 누가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거잖아. 명령규칙 처분은 정부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게 명령규칙 처분 심사입니다. 다 했네. 됐죠? 그 다음에 27번.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성. 옳은 걸 고르래요. 가는 뭐야? 저 옆에 화살표 선거, 그 다음에 쌍화살표 견제와 균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도 구성하니까 가에 들어갈 헌법기관은 국회겠죠. 국회. 그러면 나는 뭐예요? 광역의회와 견제관계에 있는 거니까 지방의회, 광역의회겠지. 그 다음에 다는 뭐예요? 잠깐. 나번은 광역의회와 견제되는 거니까 광역단체장이네. 광역단체장, 서울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여기에 담기죠. 그 다음에 다는 역시 국민이 선거를 뽑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과 견제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기초의회가 되겠지. 광역의회가 아니라 기초의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1번. 가는 국회죠.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땡.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가, 의결할 수가 있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가능한 겁니다. 1번은 국민투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광역단체장이죠. 지역의 사무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이죠, 규칙.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고,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건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다의 의원은 다. 지방의회 내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맞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방의회만 2명 뽑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이면서 소수대표제.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맞아. 그래서 정답이고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다는 기초의회는 시장군수 구청장을 불출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불출임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물러나게 할 수는 있죠. 주민소환제도는 인정이 됩니다. 28번. 민주정치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 가장 적절한 것. 민주정치 원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위헌법률 심판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 국정을 감시하거나 국정사안에도 이거 모두 견제와 균형의 원리죠. 그러면 왜 이런 원리가 필요하냐 이거죠. 악법도 법이니까 말도 안 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 정답. 악법도 법인 경우에는 형식적 법치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 법치의 경우는 인정이 안 되죠.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이게 누소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국민의 의사는 국민의 의사를 내가 직접 주장하는 것이지 대표자를 통해서 대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대의 정치를 비판한 말이 의사는 대표될 수 없어. 이게 누소가 영국을 비판한 것이고요.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봤죠? 명예혁명에서 만들어진 권리장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왕의 권한을 줄이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헌법 좀 빠르게 마쳤습니다. 자, 이제 개인생활과법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법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잠깐 보고 문제로 갈게요. 자, 우리 국내법을 놓고 볼 때, 여기 국가가 있고, 여기 개인들이 있을 때,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이 규제를 해요. 국가가 국민, 개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그래서 이들을 규제하는 게 바로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공부한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비롯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시험법에 드는 것으로 형법도 있고요. 행정법은 그렇게 출제 비중은 높지 않아요. 행정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각종 절차법이 있죠. 소송법 말하는 거예요. 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공법이에요. 일단 이거 하나 끝났어요. 예, 나머지는 이제 진도 나가면서 우리 문제 풀면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사법이에요. 사법. 근데 사법인데 이게 일반 사법이 있어요. 일반 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사물 장소. 대한민국에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에 효력을 미치는 법이 일반법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에요. 우리나라 민법은 1118조입니다. 1000조가 넘어. 우리 헌법은 13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조가 넘는 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조항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한테 우리 민법이 적용돼요. 모든 장소에 우리 민법이 적용돼요. 모든 사물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돼요. 근데 전화 한번 얘기했지만 재수하는 학생 한 놈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 알았었는데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뭘 뒤지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선가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섬이 있다고 하던데 그 섬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궁금해서요. 근데 인터넷 뒤져도 잘 안 나오더래. 근데 그거 어디서 봤는데 네가? 제가 어디선가 책에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섬이 어딘가를 기억을 못하겠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그 섬이 있으면 나부터 가겠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일부 일처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 허용하는 섬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에게 우리 민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특별법도 있어요. 특별법이 이제 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상법에 시험법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상법은 제외하고 민법이 일반법인데 이 민법에 의하면은 경제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봐. 임차인이 피해를 봐.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그냥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이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하고 만약에 충돌한다면 이 법이 먼저 우선이에요. 왜? 임차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충돌하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에서 시험법이 들어가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민법 중에 일부입니다. 민법 중에 일부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여기도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가지고 출제를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법관계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야 갑질 좀 그만해 하고 이 사법관계에 개입을 해요. 개입하는 게 그게 바로 사회법이에요. 대표적인 사회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노동법이에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법이에요. 소비자 보호법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시험 문제는 거의 노동법 가지고 출제를 해요. 어쩌다 한 번씩 경제법 가지고 출제하기도 해요. 제조물 책임법 정도, 소비자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요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 사회보장법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국민연금법이라든가, 건강보험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법 가지고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우리 사회문화 단원에서 사회보장의 방법 가지고 출제를 해요.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부조라든가, 사회서비스, 이런 거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은 예전에는 이제 노동 3법으로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통폐합이 돼가지고 노동 2법이에요. 하나가 근로기준법이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가지고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법하고 노동제거조정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두 개가 묶어져가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국내법은 끝나요. 그럼 국내법 끝나면 이제 뭐 들어가야 돼요? 국제법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이제 국제법 시간에 그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자, 지금 우리 개인생활법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할 것은 두 개밖에 없겠죠. 민법하고 임대차 보호법이란 말이에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시간이 벌써 어떻게